일단 다음 주 쉬잖아, 맞지? 네. 그리고 5월 12일이가 5월 12일에 오늘 끝내면 숙제 나갈 거잖아, 맞지? 그럼 2-2 오투하고 그 다음에 3-1 오투하고 여기 책 2권 들고 와야 됩니다. 알았지? 책 2권. 됐어요? 무슨 시험? 아니, 이거 지금 숙제 나가는 거 다 불러주고 그 다음 이거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숙제나 우리 접대 시험은 어디까지 쳤노거든? 그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 수업이요. 아. 네, 자기력. 2학년 1학기 마지막 거 쳤네. 마지막 거예요. 2학년 2학기 거 처음 들어갑니다. 저기 쪽수 풀물증과 순환 60쪽부터 진짜네. 60쪽부터 내가 더 맞춰야 할 거. 67쪽까지 12일에 쳐요. 60쪽부터 67쪽까지 보면 물질의 특성 1만 친다 알겠죠? 물질의 특성 1. 그게 너희들 공부해야 될 게 보면 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오늘 진도 나올 차례가 어디냐면 144 준비하면 돼. 필기 준비해라. 제목이 비열과 열팽창. 비열과 열팽창. 너희들 중등부 교과 끝나고 나면 선생님 수업 뭐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합니다. 통합과학은 뭐야? 그냥 물화순지 다 하는 건가? 아직은 물화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 바뀐 교육과정. 지금 몇 학년부터 바뀌지? 지금 올라간 3학년부터 바뀌었지, 맞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수능에 쳐야 되는 과목이에요. 수능에 쳐야 되는 과목, 알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 상대평가로 승격을 받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면 지금은 9등급제잖아. 그래서 9등급까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5등급제야. 그래서 너희들 인서울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등급을 올 다 맞아야 돼요.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다 맞지 않으면 인서울 못 가요. 왜냐면 너희들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1등급 4%까지였거든. 근데 지금 1등급이 10%까지. 옛날에가 2등급이 11%까지였단 말이야. 근데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2등급까지. 우리가 원래 2등급까지 인서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 뭐를 상대평가를 해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절대평가면 90점 위로는 A 이렇게 주잖아. 상대평가는 시험을 억수로 어렵게 출제하면 전교 1등이 40점도 나와요. 그럼 40점 받아도 전교 1등이 걔는 1등급입니다. 그럼 무조건 전교 2등이 2등급이네. 아니, 아까 퍼센테이지 그랬잖아. 10%니까 전교생이 200명이다 그러면 10%는 몇 명이야? 20명이구나. 20명까지 1등급이야. 자, 비열과 열팽창. 그래서 1번 비열 들어가죠. 비열.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비열이라는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그래서 비열은 우리가 표시할 때 스몰 c로 표시한다. 스몰 c. 근데 비열의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듣겠지만 별로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Q. Q를 갖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열량이라 할 겁니다. 열량. Q는 CM 델타 T라고 해요. CM 델타 T. 이거는 고등학교 가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그런 식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C가 뭡니까? 그러면 비열이고 M이 뭐지? 질량. 질량.
그 다음에 그냥 T만 쓰면 안 되고 델타 T를 써야 되는 이유가 온도 변화예요. 우리가 변화량을 델타로 쓰잖아, 맞지? 그래서 CM 델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비열을 갖다 한번 배워볼게요.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 봐라. 틀리하지 마 요거 1kg이라고 이렇게 1kg은 A. 근데 이만큼 있는 A가 있어요. 1000kg. 틀리하지 마. 근데 얘들 둘이는 비열이 같을까 다를까? 비열의 정의를 보면 어떤 물질 1kg, A라는 물질 얘는 이만큼 있어도 우리는 뭐만 생각할 거야? 1kg만 생각할 거야. 1kg. 1도씩 올릴 거야. 둘 다 1도씩 올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열하겠지, 맞지? 가열하는 열량이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비열은 너희들 혹시라도 요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옆에 이렇게 적어 놓든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너희들 우리 다음 주에 치는 시험이 물질의 특성이잖아, 맞지? 네. 끓는 점, 물이 끓는 점. 물이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맞죠? 그게 조금 있든 많이 있든 100도씨야. 비열도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무조건 우리는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고, 우리가 이 위의 식에서 비열은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C 빼고 다 넘기면 되겠지? M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 공식을 선생님이 왜 썼냐면 이것 때문에 썼어요. 이것도 뭐라니? 이것도 뭐라. 나중에 너희들 공부하다 보면 지구과학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얘들 둘이를 물어보는데 비례야 반비례? 반비례. 그럼 반비례라는 소리는 하나가 크지만 하나가 작아지는 거잖아, 맞지? 너희들 우리 사람 몸뚱아리에 제일 많이 있는 물질이 뭐지요? 물이지, 맞지? 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체온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물은 비열이 큰 놈이거든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니? 작지. 그래서 내가 체온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비열이 작으면 우리가 추운 데 가보면 우리 체온 뭐 예를 들어 북극에 갔다 우리 체온 영하 50도입니다. 체온 이렇게 금방금방 변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 맞지? 그런 이유가 우리 몸에는 물이 제일 많은데 물은 비열이 크다 작다? 크다. 비열이 크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적어요, 알겠지?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놓으면 되겠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물은 비열이 1입니다. 물은 비열이 1이에요. 그럼 비열이 1이라고 썼으니까 크겠나 작겠나? 선생님 물은 비열이 큰 놈이라 했지, 맞지? 이 1이라는 값인데 상당히 커요. 참고적으로 철 같은 거 있지? 철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그럼 0.45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큰 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거 하나 더 적을게요.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작다. 요거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열에 대한 첫 번째로 현상을 봅시다. 현상. 비열의 현상이 말겠지. 자, 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게 비열 때문에 나타나요. 너희들이 저걸 언제 저걸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저걸 배우나 중3 때 배우나 이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치? 그러면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래 얘기를 했는데 해풍은 어디로 부는 바람이 해풍일까? 바다에서 육지에 주로 부는. 너희들 동풍 그러면 어디로 부는 게 동풍이야? 그치? 항상 우리가 원성풍 그러면 불어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냐? 북풍 그러면 어디로 불어요? 북에서 그치? 무슨 소리 잘하지? 나중에 큰애들 부르면 잘 모르는데. 여튼 불어오는 데를 읽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봐.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육지, 여기를 갖다가 바다. 자 그러면 낮입니다. 낮. 너희들 땅하고 물하고 비율이 누가 크나? 둘 중에서 비율이 누가 커요? 바다 크면. 비율이 크면 낮에 온도가 누가 많이 올라가요? 육지가 많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런 말에 얘가 온도가 높다. 얘가 온도가 낮다. 이거 보시면 온도가 높으면 요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니까 뭐 해야 돼? 상승.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하강하겠는 말. 너희들 초등학교 때 혹시 고기압, 저기압 배웠습니까? 고기압, 저기압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그러면 지금은 의미도 모르는 적어주세요. 우리가 너희들 고기압에서 그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겠는지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겠는지 고기압이겠다. 저기압.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생활 속에서 좀 알아두세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알겠지?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상승해야 되나 하강해야 되나? 구름은 상승해야 되지 않나? 구름은 하늘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승하면 저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하강하면 고기압입니다.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불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간다고 해서 해풍. 이렇게 간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밤에 육풍 부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밤이다. 밤. 밤에 누가 온도가 빨리 떨어지게 해요? 온도가 누가 빨리 떨어지게 해? 바다가 육지지 육지. 왜냐면 얘가 비열이 작잖아.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지. 그럼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육지가 온도가 낮아. 바다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은 바다는 온도가 높으면 상승이 하강이야.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하강이지. 여기가 상승하면 구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기압?
상승하면 그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기야? 저기요. 저기야. 하강하면 고기야. 바람은 무슨 기하고 무슨 기하고 본다? 고기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 됐어요? 그 다음 또 현상에 보면 우리 해안 지방 다시 얘기해서 울산 같은 경우 있지. 울산은 주변에 바다가 있지. 그럼 바다가 있으니까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나 많이 안 올라가겠나? 많이 안 올라가겠지.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겠나 많이 안 내려가겠나? 많이 안 내려가요. 많이 안 내려가겠지만 그래서 해안 지방에 일교차는 하루 중 온도가 제일 높을 때하고 낮을 때 돼. 그 다음에 연교차는 1년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을 때하고 제일 낮을 때다. 일교차와 연교차가 울산은 크겠니 작겠니? 작아요. 이것도 물이 비열이 커서 그래요. 울산 지방이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체온 유지.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물이 비열이 커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책 잠깐만 봅시다. 됐어요? 자, 책에 A, B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열량 동그라미 쳐. 열량 동그라미 쳐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 이동하는 열의 양 줄차례. 열의 양. 우리 열의 양을 줄여서 열량이라 한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단위 줄쳐라. 단위 칼로리, 킬로칼로리 들어왔습니까? 네. 누가 큰 거지?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는 몇 칼로리? 1000칼로리. 3칼로리.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쌤 그냥 읽어볼게. 1kcal는 물 1kg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과정을 보면 자 같은 용기에 물을 넣었다. 물 동그라미. 다른 조건으로 가열하였더니 온도 변화 동그라미. 자, 그래서 밑에 그림 3개 나와 있지. 그림 3개에서 가와 나를 비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오른쪽에 해석 보이나? 가와 나를 비교 줄쳐. 가와 나를 비교 줄쳤으면 그 옆에다가 써라. Q는 CM 델타 T. Q는 CM 델타 T. 가와 나를 비교 옆에다 써. 너희들 가와 나를 비교하면 둘 다 물이지. 둘 다 물이면 요 4개 중에서 뭐를 무슨 값이 똑같아? 둘 다 물이잖아. 물이면 이 4개 중에서 뭐가 같다 해야 돼? 비열이 같지. 물이니까 맞지. 그거 날리고. 그 다음에 둘 다 1kg 돼 있지? 그럼 질량도 똑같으니까 날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Q하고 델타 T는 무슨 관계야? 그치. 그 밑에 화살표 줄쳐. 열량하고 온도 변화. 비례관계. 너희들 이 기호가 비례 기호인 줄 아나? 네. 알았지? 그래서 열량하고 요거 보니까 요거 2개 나뉘니까 열량하고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지 맞지?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가와 다를 비교 줄쳐라. 가와 다 비교 줄쳤으면 거기에 Q는 CM 델타 T 이렇게 써버려. 또 써라. 그러면 가다를 봐. 가다. 둘 다 물이지? 그럼 뭐가 같다? 비열 같으니까 요거 날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뭐냐면 온도 변화 같지 맞지? 그러면 요거 날리자.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가 비례야? 열량이랑 질량 비례관계지. 그래서 거기 화살표 줄자. 열량과 질량이 비례관계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다 비교 줄쳐라. 나다 비교. 나다 비교 줄쳐가지고 또 시간 한 번 더 써라. Q는 CM 델타 T. 나다 비교. 그럼 나다 보더라도 둘 다
뭡니까? 물이지. 네. 그러면 이건 난리. 그 다음에 뭐가 같지? 열량 같지? 2kcal라고 맞지? 그럼 요거 난리.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야? 반비. 반비례 화살표 줄세. 온도 변화는 질량분의 T.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비열 동그라미 치자. 이 정의 줄만 칩시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 다음 그 밑에 1번 줄 다 쳐라. 물의 비열은 1. 알아두세요. 그 다음 2번 비열의 특징. 그래서 점 보면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므로 뒤로 줄쳐라.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그 밑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우리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그래.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읽었을 때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식이 나와 있는데 요 식은 선생님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뒤에 요 식 있습니다. 줄 치고 별도 셀 거. 반드시 외워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Q는 CMT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CM 델타 T를 알겠지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열량 비열 온도 변화의 관계. 그래서 자, 같은 질량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거도 그냥 쌤 봐라. 무조건 이 식은 써야 됩니다. Q는 CM 델타 T. 이 식은 무조건 써야 돼요. 문제 풀 때 우리. 그럼 봐라. 같은 질량을 했으니까 얘 필요 없지. 같은 열량을 했으니까 얘 필요 없지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클수록 작다. 알겠니? 잠깐만. 네, 여보세요? 얘는 시험 발표인 줄 알았어. 맨날 아빠한테 진짜 나는 엄마 따라하고 틀리면 평생 안 줘. 틀리면 평생 안 줘. 그냥 저랑 뭐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누나가 뭔가 어려운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하면 되지? 하여튼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클수록 작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같은 질량 같은 온도만큼 가했을 때 열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쓰면 돼. Q는 CM 델타 T. 그럼 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같은 질량을 했으니까 얘 날리면 되지. 같은 온도로 했으니까 얘도 생각 안 해주면 되지. 여기도 무슨 관계야? 비례. 그래서 뒤에 열량은 비열이 클수록 많다. 됐습니까? 지금 봐라. 선생님 글을 갖다가 읽는데도 CM 델타 T 몇 번 써요? 엄청 많이 쓰잖아. 나중에 문제부터 많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비열에 의한 현상. 이래가지고 현상 동그라미 쳐볼래? 자, 1번에 몸속에 있는 물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 유지하는데 쓴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2번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고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습니다. 3번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1도차가 작다. 해안 지역이 물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맞지? 그래서 그 밑에 표, 아까 우리 요 그림 그렸던 거지? 알았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145쪽에 네모느티하고 1번부터 6번까지 이번에 문제도 같이 좀 풀어라. 왜냐면 책이 거의 끝나서 그래요. 알았지? 문제 같이 풀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아니. 불러도 되나? 자, 그러면 네모넣기부터 열량, 비열, 열량, 작다, 물. 이번에 OX, OX. 아, 1번에 1번에 OX, OX다. 2번에 1번 가, 2번에 나, 3번에 40kcal, 4번에 0.4, 5번에 모래, 6번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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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혹시 쌤 풀이해줘야 될까? 괜찮나? 넘어가는데 3. 열팽창. 자, 필기하세요. 2번 이래가지고 열팽창하면 돼. 팽창. 너희들 팽창이 뭐야? 커지는 거지, 맞지? 열을 가하니까 팽창한다. 이 말이 알겠죠? 그러면 열팽창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온도를 갖다가 높이게 되면 길이가 커질 수도 있고 부피도 커질 수도 있고 이것들이 증가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열팽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보면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분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멀어지.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이러고 보면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열팽창 되는 정도를 보면 너희들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팽창할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내가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제일 많이 팽창하는 게 누구니? 기체다, 기체. 알겠지? 그래서 정도를 보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팽창을 많이 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팽창을 많이 한다. 정말 이해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뭐를 갖다가 배우냐면, 자, 고체의 열팽창을 배워요. 고체의 열팽창. 쌤, 이거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볼게. 너희들 새 그릇이 있는데, 새 그릇이 두 개 붙어서 안 떨어져. 두 개 붙어서 안 떨어진다, 알겠지? 그럼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되는 거야? 요거 A, 요거 B 이렇게 한다. B에는 열을 가하고 A에는 차갑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빠지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고체 열팽창에서 너희들 요 용어 하나 알아둬라. 바이메탈 하는 거. 바이메탈.
바이메탈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금속 두 개인데, 얘들 둘 다 금속이다. 금속 두 개인데, 하나는 열 팽창을 잘 못하는 금속이고, 하나는 열 팽창을 상당히 잘하는 금속이고. 다시 얘기해서 바이메탈은 열 팽창을 못하는 금속과 잘하는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내가 요거를 갖다가 가열을 할게. 가열을 하면, 그러면 얘들 모양이 어떻게 되겠노? 그렇겠지. 다시 봐. 내가 가열을 하면 밑에가 열 팽창을 잘하니까 밑에가 길이가 길어져요. 그럼 위로 쉽게 들겠지, 맞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자, 이런 바이메탈을 쓰는 곳이 어디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즘은 잘 없는데 전기 달인인 거예요. 전기 달인. 요즘은 스텐다라는 다림이 쓰잖아, 맞지? 근데 예전에는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 다릴 때 보면 이렇게 다려요, 다림이로. 근데 그 다림이가 밑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저항이 이래가지고 열이 없으면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코드를 갖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전류가 흐를 거니까 열이 발생하겠지.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나중에 옷 다 탑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이 딱 되면 이제 전류가 차단돼야 돼. 알겠죠? 이렇게 차단시켜줄 때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평상시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가 불이 나면 이제 전류가 흘러서 삐 소리가 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 바이메탈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바이메탈은 그걸로 끝이고, 열팽창 2번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얘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 들어봤지? 콘크리트도 돌이잖아. 근데 걔도 팽창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알겠지? 근데 그 안에 더 단단해라고 우리가 철근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막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걔들은 같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을 때 같이 줄어들어야 구멍이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여름이다. 콘크리트 늘어나고 철근 줄어들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건물은 붕괴돼 버리겠지, 맞지? 그래서 걔네들 열팽창 같은 놈들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 이음새. 너희들 다리 같은 거 자동차로 건너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철로 떨어져 있지 않나? 얘들 좀 떨어져 있어요. 알겠죠? 왜 떨어져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름에 뜨거워졌을 때 얘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겨울에는 좀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리를 갖다가 저런 걸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여름에 이 다리 어떻게 되겠니? 이게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도 고체 열팽창 이용한 예고. 그 다음에 철로 기찻길 말이에요. 늘 기찻길 같은 경우에 쇠로 돼 있잖아. 얘들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갈 때 보면 덜컹덜컹 거려. 얘를 안 떨어놓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두면 여름에 다 휘어져 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팽창돼서 이쪽이 좀 붙고 겨울에는 또 수축이 돼서 이것들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덜크덩 소리가 더 많이 나니까 낫죠. 여름보다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에펠탑 높이. 너희들 에펠탑이 철로 돼 있잖아, 맞지? 여름에 키가 좀 더 커집니다. 알았지? 왜냐면 철이 열팽창해서 키가 좀 더 커져야 겨울에 좀 줄고, 알겠지? 올라가면 한 1cm 정도. 그렇게 차이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액체의 열팽창. 액체의. 그럼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예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 그러니까 온도계 보면 열이 가열 온도가 높아지면 걔들이 열팽창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눈곱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음료수병 가득 채우지 않는 것. 너희들 우리 음료수병이 1.5리터짜리 뭐 콜라가 있다 그러면 요 정도만 차도 있잖아, 맞지? 처음 따기 전에도 맞지? 그 이유가 얘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 만약에 넣었으면 얘 같은 경우에 팽창하면 터져버리겠다, 맞지? 그래서 저렇게 좀 비워둬요. 그러면은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합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됐다. 책 좀 보지. 자, 책의 B 열팽창. 자, 1번에 열팽창 동원해 펴라. 물체의 열을 가할 때, 자, 뒤에 줄 쳐라.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그 밑에 원인 동그라미 쳐서 그 밑에 줄에 줄 쳐라. 분자 운동 활발 뒤에 입자 사이의 거리 멀어집니다. 2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온도 변화가 크면 그만큼 열팽창 정도도 크다 알겠지? 그냥 우리가 10도 올리는 것보다 100도 올리면 더 많이 팽창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물질의 종류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만 치자.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팽창을 잘한다. 됐지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고체 열팽창.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바이메탈 줄쳐라. 바이메탈이 뭐야? 그럼 뒤로 줄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걸 바이메탈 그럽니다. 그 밑에 그림 봐라. 왼쪽 그림 보면 금색처럼 생긴 거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고 은색은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야. 근데 그거를 가열하면 밑에 게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위로 그렇게 지켜준다. 알겠죠? 됐지? 그 다음 그 밑으로 가자. 바이메탈의 이용 그래서 전기다리미 줄쳐라. 자, 전기다리미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그게 요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붙어져 있잖아, 맞지? 붙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근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나중에 열이 만약에 100도가 됐다. 그럼 100도가 됐으면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차단해야 되면 얘가 바이메탈 얘가 요렇게 움직여서 떨어져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휘어야 되니까 동그라미하고 X 중에서 누가 팽창을 잘하는 금속이에요? X가 팽창 잘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화재 경보기 그것도 줄 한번 쳐. 줄 치고 나서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면 자 요렇게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요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이 회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화재가 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 요거 동그라미 X 중에서 누가 10팽창 정도가 큰 놈이야? 동그라미다. 그렇지? 됐습니까? 됐다. 자, 그 다음 너희들 플러스 강의에 2번 그림 한번 볼래요? 2번 그림. 금속 고리하고 금속 부가 있지 맞지? 너희들 그게 지금 안 빠지고 있대요. 안 빠지고 있으면 금속 고리는 뭐 하면 돼? 열을 가하면 되지. 금속 부는 뭐 하면 돼? 차갑게 하면 되겠지 맞지? 거의 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자. 본문의 동그라미 2번. 고체 열팽창과 우리 생활. 그래서 제목만 줄치자. 철근 콘크리트 줄치고 뒤에 유리병의 금속 뚜껑도 줄치고 뒤에